대사가 있겠습니다. 대사는 주제 발표 및 후보자 소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도 대한민국 평생학습지원센터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가 조촐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마인드를 언론인들이 먼저 가지는 좋은 행사가 되길 바라고요. 패널 여러분 고맙고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너무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토론에 들어가시니까 자기소개를 겸해서 토론을 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 지식강국 코리아 언론의 주제는 참과 거짓의 진실, 커뮤니케이션의 참과 거짓의 진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패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원고를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딱 각이 언론에 딱 정조준 되는가, 그리고 주로 콘텐츠, 미래 언론 그런 것에 관하여 얼마나 각도가 잘 맞는지를 제가 잘 아직 모릅니다. 혹여라도 각도가 조금 옆으로 가더라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경청하셔서 우리 언론이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는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분은 원조라고 하면 누구를 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남 이상계 선생 전기 5권을 쓴 작가입니다. 월남 이상계 선생은 우리 신문의 왕이에요. 태조 같습니다. 태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른께서 미국과의 수교를 할 때 첫 서기관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일제 때가 아니에요. 1888년도인데 두 가지를 아주 머리에 딱 박고 온 게 있습니다. 제 책은 5권으로 상당히 방대해서 여러분 아직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 어떤 분이냐. 3.1 민족대표 33은 다 잘 아시죠. 그 33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선임을 해서 임명을 해준 33인의 사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진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부가 있다면 그분은 국조지요. 우리나라 건국의 할아버지죠. 그분이 지금처럼 당시에도 4대 열강이라고 했던 4대 강국 미, 일, 중, 로 지금은 3대나 마찬가지죠. 미, 일, 중. 근데 거기 북한이 꼽살을 끼워가지고 우리 주변을 4대 강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많은 편이거든요. 우선 철도 깔으면 돈 생긴다 이거야. 금광캐 가면 인삼 이런 것을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4대 강국에 그때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럴 때 미국에 가서 1888년도에 보니까 미국서 딱 2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교육이 없다. 자, 신문 얘기로 돌아가서 신문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은 조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2시간, 4시간 하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8분이에요. 조보가 나중에 관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대화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이미 서양 신문사에서 보면 서양에는 신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보와 지식을 양반들이 딱 집어채고 있는 거예요. 2%만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고종 때 와서 15%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국민 2%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지랭이야. 시키는 대로 해. 만일에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볼기를 맞았습니다.
쌍놈이 무슨 책을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미국 가보니까 전체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의정부의 참찬으로 국장으로 뭐 직위에 있어, 의정부가 그땐 정부 이름이에요. 그럴 때 학무국이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학무국. 교육부라는 말이 없을 때, 문교부라는 말이 없을 때, 그게 학무국장이에요.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 머리에 꼽고 왔어요.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독점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언론이 어떤 모양새인가 할 것 같으면은 편향이에요, 편향. 큰 언론사일수록 정부에 적대를 하거나, 같이 붙거나, 경제에 어쩌거나, 뭐 제가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요. 하여튼, 언론의 기본 정신이 언론 정의가 곧바로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700명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조선 기자대회를 하면서 지금의 한국기자협회를 처음 창립한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은 조중동이 있긴 중앙은 없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지는데 1925년에 이제 전국기자협회를 만들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의 그 이전 언론은 어떤 언론이었었느냐? 조선일보가 5년간 대정친목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매국노 친일파 송병준 알죠? 송병준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정친목회라는 건 일제에 찬성하는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친일을 자꾸 조장하던 그 신문을 조선일보라는 것을 같은 이름으로 바꿀까 했어요. 그러다 같은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민족지로 전환합니다. 신문다운 신문은 이게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1925년이면 1896년에 그때 독립신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독립신문 그것은 서재필이 갑신정변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 미국에서 월남 이상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과 교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 연금 풀리자 한국에 왔을 때 서재필을 독립협회에 앉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상제 선생은 의정부의 참찬이에요. 종2품 정도 되죠. 그래서 독립문 누가 세웠느냐? 그건 국민 모금으로 했어요. 근데 국민 모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배후에서 다 지원하고 정부 자금을 대주고 한 분이 이상제 선생이에요. 그 독립협회의 그분은 어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은 약 25년 연하의 아들급이 됩니다. 그런 분이 독립협회와 독립문도 세우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신문은 불과 몇 년 하다가 그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민족지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신문을 만들면서 첫째로 목적을 둔 게 뭔가 우리 기자들이 지금 그걸 알아두면 좋아요. 그때에 기자를 채용할 적에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뽑고 월급을 군수보다 2배를 줬습니다. 최고로 많은 월급을 주면서 우창신서구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은 분이 있어요. 갑동에 국립묘지에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돈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분이 조선일보를 사들여서 돈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기자는 왜 기사를 쓰는가? 여러분은 왜 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것이 조선일보에서 죄송하지만 조선일보 역사가 한국 언론 역사에 동아일보와 같이 가는 그 중요한 시기고 이상제 선생이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자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기자 교육에 취임에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기회가 생기면 하는데 그 기자에게 너는 왜 기자가 되었느냐? 너는 왜 언론사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 기자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사 쓰라고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기사를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겉으로는 기자지만 속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코스입니다. 참 멀리 내다 보았죠.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시킬 독립운동가 양성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우리는 기자를 지금 왜 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왜 신문을 만들고 무엇에 기자의 사명이 뭐예요? 그때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생판 같은지 모르겠지만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민족 화합 이루어야 되고 특히 무엇인가 비뚤어지거나 굽은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 펴줘야 되고 그 정신문화운동이죠. 지금 때는 밀륜이 땅에 떨어지고 천륜도 망가지고 효가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능이 되고 아이고 물질이 절대적이죠. 이분도 물산 장려 운동도 한 분이니까 이런 시대인데 우리 기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며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이냐. 이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왜 신문사 사장이 되었느냐. 원래 신석우라는 분이 그분 돈이에요. 근데 사장을 이 자기 스승님을 시킵니다. 45살의 연장자예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이상재 선생에서 배워야 내가 신문사가 제대로 된다. 그 신석우 선생 아버지가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왜 기사를 쓰는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회의 너무 많이 해서 회의로 망하고 회의로 절단나고 신문사가 그게 아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럼 우리는 한국의 기자들은 지금 왜 기자가 되었는가? 우리 코리아 플러스 4개 본부의 본부장님들과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기사를 쓰는가?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장영래 대표를 오래전부터 잘 압니다. 장영래 대표의 생각과 정신이 일치하고 계신다면 장영래 대표는요, 미래를 위한 신문을 운영합니다. 신문사가 부자도 아니에요. 방송국도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도 바라보는 게 이상재 선생하고 똑같은데 얘기 이거 처음 해요. 이상재 선생이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들을 미래지향 교육 중심, 그래서 어린이 중심. 아까 누가 부쩍부쩍 하는 거 보니까 요 학교 신문이 보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 글쓰기, 말하기, 또 신문 만들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걔들 기자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똘망똘망해지는 데는 지식강국 코리아 정신을 들어가게 해서 걔들이 자 변호사, 판사, 의사, 정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학자가 되든 의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글쓰기가 기본입니다. 글쓰기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글쓰기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걸 자기 생애를 걸다시피 한두 해가 아니에요. 나하고 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10년 됐나? 하여튼 줄기차게 옆에서 뭐라고 해도 교육 중심, 어린이 중심, 학교 중심, 인간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플러스에게 주어진 미래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두서없습니다만 제 시간이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입을 안 열어요. 나도 이런 입을 열어본 게 처음입니다. 내가 여기 좌장에 나를 시키질 않아요. 근데 나하고 내 속에 들은 것을 아는 분이 이분이라서 오늘 좌장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방송 강의 9년 경력입니다. 연속 강의. 방송도 많이 했고, 책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권을 써서 뭐래. 나와 있는 건 내 이름 검색하면은 이게 리얼로가 아니고 노래할 때 노자예요. 한 20권 정도 나와 있는데, 책 한 권 내려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듭니다. 내가 책을 내서 뭐 할 거야? 학생들에게 책을 내도록 100명을 가르쳐 내겠다, 내가요, 책 전문이에요. 글 전문이에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영상. 이제는 종이신문, 종이책보다 영상이, 우리가 이 붓 거의 안 쓰고, 타자기 거의 안 쓰고, 지금 세월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 자판도 없어집니다. 텔레비전도 해마다 1, 2%씩 시청률이 계속 내려갑니다. 유튜브는 어떤 해에는 15%씩 올라갑니다. 이제는 영상 시대가 왔고, 영상을 통한 메시지 방송, KBS고 나중에 다 가지쫄가리만 남고, 그러니까 고액 지출에 아주 작은 소득, 이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토론제로 이용환 교장 선생님, 공주영명고등학교. 예.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사회리시아 선교사, 우리 공주 영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명설여학당 우리 교장 선생님이 되십니다. 1900년에 우리나라에 미국 연합 강의회 기금을 가지고 들어오셨고요. 1903년까지 이화 학당, 지금의 이화여고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1904년에 샤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공주 지역의 선교사님으로 미국 국가미교에서 파견되신 선교사님과 결혼하시면서 공주 땅을 이제 밟으십니다. 그래서 1904년서부터 공주에 머무시면서 우리나라에 약 4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학교 이 일에 미랄이 되고 뛰어다니세요. 다음은 우리 장영래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영로 작가님, 제가 국민인데 벌써 미디어 시대가 올 걸 예견하고 10년 전에 제가 하는 강의를 와서 찍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미국의 위오의 기자에 있으며 딸애인들을 위해서 10년 전에 제가 강의하는 걸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으로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저는 요즘 학생 중에서 저는 이제 교육연맹의 16년 동안 강의하는 이유는 말을 잘하는 아이들보다 듣기에 대한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자로서 훌륭한 기자가 되면 말을 잘하나 글쓰기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이런 소양이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미디어라는 건 매일 새로운 글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번이 박은주 선생님 마이크 드리면 되죠? 예. 정치 행정 콘텐츠 개발이네요. 세상에 너무 세상이 격한 발언이 많이 써졌습니다. 격발은 하지 말고 표준어는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아나운서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써오던 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로 심의실로 가장 많이 불려가는 게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세상은 닭발을 인정한 시대가 됐나 보다. 짜장면도 같이 쓰자.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자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자강면이라고 발언해야 된다고 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표준어는 보통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학생들도 많이 사람있던 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그 말하기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남은 시간이 12분 남았는데 그래도 한 7, 8분 하십시오. 이게 고득을 맞으면 우리 귀족들 고득을 맞으면 우리나라 안에 있대요. 근데 불이 나서 다 쳐버리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소망하고 5분만 있으면 죽어요. 그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꼭 지켜야 시간을 딱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 토론회, 제가 토론회 좌장은 처음 했다고 했죠. 언론 토론이라면 제가 좌장이고 토론자도 참여를 할 마음이 늘 있습니다만, 토론회 하면은 청중들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질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패널들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고요. 좌장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하신 토론자들을 모셨으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감동받은 것을 다시 또 질문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 얘기하셨는데 또 여기는 학교 교육 얘기하시고 다 뚜렷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다 우리 코리아 플러스 방송에 전부 다 좋은 영양제가 될 말씀들인데 제가 말을 걸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충으로 질문을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길어져서 끝을 내줘야 다음 순서를 진행하니까 12시에 12시 전에 끝을 내겠네요. 다행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수가 난 것이 언론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떠드는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지,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밴드 보면 그렇죠. 방송 있죠. 유튜브 있죠. 텔레비전 있죠. 아유, 시끄러워 못 살겠어. 나는 정말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가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다 나를 보래. 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새 나이가 들어서는가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몰라도 되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들으면 안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시대가 오면은 이 학생들에게 영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상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언론도 언론 인문학이 있다. 무엇인가를 뭘 제대로 알고 막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글 써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밴도 막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제해, 자제. 자제하라는 말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스톱해서 내가 이걸 올리면 누가 볼 건가? 말과 글이란 대상이 있습니다. 언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무슨 밴드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것이 있죠. 그런데 먹자판 만들고 놀자판 만들고 유행가판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끼리 노는 거지만 어린이들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00번, 1000번 강조할 게 있어요. 기사 왜 쓰냐? 영상 왜 만드냐? 시끌렁한 거 만들지 마라. 무익한 거 만들지 마라. 잡다한 거 만들어 마라. 허접한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영상에는 무익 영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 영상을 볼 건지 말 건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유튜브의 95%가 유해 영상입니다. 아니, 유독 영상도 50%가 넘어요. 유독. 그냥 막 방치되어 있어요. 영상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를 만들든 한 달에 하나를 만들든 유익한 걸 만들어라. 누구한테 유익하게? 나 같은 노인에게 유익한 거 아니야. 60대, 50대 유익한 거 아니야. 그들은 다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제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원숙하다고 한다고 하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언론 환경이, 영상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한 말씀만 해보세요. 시간 1분 남았어요.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 박은주 아나운서님, 참, 이게 사람이 말로 살거든요. 사람이 돈으로 삽니까? 뭘로 삽니까? 건강으로. 부부가 뭘로 삽니까? 말로 살아요. 말로. 말 가지고 사람이, 요즘에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티각티각 말 오고 가는 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너 임마 하다가 올라갈 것 같은 이게 말이 주목을 부릅니다. 말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코리아 플러스 방송은 국내에서도 교육 마인드의 1등이고 헌신의 1등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런 모임이 있으면 한 분이 5분, 10분씩 모시고 오세요. 절대 헛소리 안 합니다. 유독한 말 안 합니다. 영양제가 풍부한 말,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내가 어린이들 데리고 유튜브 1세대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영상에 와서 말 시켜가지고 우리 최규진 교육감, 최종식 교육감 취임식 때 3학년, 4학년짜리 내 제자들이 취임식 사회를 봤어요. 그거 21일간 매일 저녁에 말하기 교육했습니다. 글짓기 공부도 시키고 지금 이제 영상 제작하는 거, 뭐 방송국 프로그램 수준으로 제작을 해야지 할 말 없으면 음악 깔아버리는 거 이런 것은 그냥 유익도 무익도 아니야. 그냥 보통 영상이에요. 영상은 만들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말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올곧은 말을 해야 되고. 자, 우리 대표님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우리 장영래 대표님께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이용환 교장 선생님께 박수 쳐주세요. 박은주 아나운서님 박수 쳐주세요. 태산 잡지 말고 저 김만식 회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픽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같은 거에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가는